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17번째 순서입니다. 2부 왜 그래요 코너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남북문제, 특히 오늘 이제 뭐 비건이 왔고 또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내 최고의 전문가 김진양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고맙습니다. 완전 홈런 쳤어, 홈런.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예. 뭐 5만 몇 명인가 6만 명인가 들었는데, 들은 분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후련하다. 김진양이 누구냐? 나이를 알고 보니까 박시영 차이가 별로 없는데?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빵 터졌습니다. 빵 터졌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속보를 한마디만 더 언급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제안했던 특임검사안 거부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로써 추미애 장관이 명실상부하게 대권 후보로 확실히 입지를 붙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우.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아무도 대구 하나 몰랐는데. 딸. 아무도 몰랐는데. 대구 하나 딸. 대구 경복요고. 경복요고? 경복요고. 세탁소집 딸. 그래서 추 장관의 호감을 가진 분도 있고 뭐 비호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런 단호한 의지 높게 평가합니다. 자, 그 대구의 피를 이어받은 엊그제 또 김부겸 의원도 나오셨는데 김부겸 장관도 나오셨는데 네. 좀 김부겸 장관하고는 좀 결이 다른 추미애과 김부겸과가 아닌 추미애과 원칙론자. 원칙론자 근본주의자. 단호한 예.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 이제 오셨는데 오늘 네. 그 얘기부터 물어봐요. 트럼프가 한마디 했어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10월, 11월 즉 매선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대선용 레토릭이죠. 레토릭이죠. 저도 그렇게 레토릭이죠. 이건 북측의 입장에서 딱 이야기하면은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야, 너 싱가포르 합의해놓고 하노이에서 우리 물 먹였지? 그것도 사과해라. 그리고 종전평화협정 아니면 우리 안 나간다. 똑바로 해라. 네가 그 이야기하기 전에 8월, 9월에 우리 너 죽일 수 있다.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킬 굉장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8월 한미남 훈련 있죠? 그거를 이제 취소를 해줘야 북도 도발을 안 한다 이런 건가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딱 말씀드리면요. 6월 14일 날 남북 공동연락서 16일 날 팍 깼죠? 그건 본판인 미국과의 대회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6월 26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 보류 조치 다 하고 보류했죠. 예.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심호흡하면서 실질적인 미국과의 대회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언제 터뜨릴 것인가. 즉 7.27이 될 것인지. 우리는 7월 27일이 휴전협정 체결일인데 그들에게는 전성기예요. 7월 27일부터 8.15 9월까지 쭉 안 와도 함이나 훈련이 있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가 미국을 향해서 엄청난 군사적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비건이 급하게 온 건가요? 그렇죠. 아무도 이거 못 읽어. 그게 제가 읽은 거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많은 질문들을 받고 언론에서 이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비건 왜 왔죠? 이렇게 물어요. 언론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 비건 왜 왔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 실제로 할 말도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보기엔 실제로 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북 공동연락소 파괴 이후에 개성과 금강산에 군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방부 장관, 정경부 장관도 긴장하겠지만 실질적인 전작권을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점진비 애착했다는 이야기는 북측의 어떤 군사적 액션을 미국을 향해서 했을 때 그 상응 조치가 나오는 것을 딱 예비하고 있겠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이거. 미국은 북측의 그 군사적 조치 발표했을 때 가장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 이거는 올라가 봐야 돼.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가 1년간 끌다가 결국 2019년 2.28 하노이 노딜이 됐는데 그 노딜은 싱가포르 합의를 미국이 안 지켰기 때문에 노딜이 됐잖아요. 연말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랬어.
2019년 연말까지 기다렸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못 내놔서 2019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3박 4일간 철야 회의를 내서 북측이 발표한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이 있어. 미국에게 혹심한 군사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정면 돌파하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코로나 전국 때문에 다 사라졌죠. 우리는 이 상황이 정상 같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미국에게 완벽히 쏘갖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으로 내놓은 게 정면 돌파전을 내놨어. 방법은 정치 군사적인 미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 첨단 군사 무력을 시위하겠다. 뭐 ICBM 이런 거 쏜다는 거예요? ICBM, SLBM 한 번도 우리가 못 봤던 군사 무기 체계들이 미국을 향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아, 가을 겸에 빠르면 7월.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9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미국 대선 임박해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비건이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나이브하게 대선이 지금 바이든한테 밀리고 있으니까 뭔가 북한 카드를 가지고 좀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고 뭔가 카드를 쓰고 싶어 할 거야. 레토릭이죠. 북측은 너무 잘 간파하고 있어. 웃기지 마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 종전 평화협정 합의했던 거 안 갖고 오면 우리 대화 없다. 너네들 우리를 이만큼 기만했지. 우리 군사적 무력 시위 할 거야. 왜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인들은 북측이 왜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하지? 왜 핵을 자꾸 들어가지? 그건 뭐냐?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북측은 70년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이다라는 그 본질을 미국한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야. 예전에는 너네들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었지 우리는 이제도 너네들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하자라는 이야기야. 엄청난 패러독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군사훈련할 때마다 저 새끼들 왜 저러지? 또 도발했네. 이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 북의 의도를 미국이 지금 간파하고 있어요? 미국도 이 일정 부분 알아요. 알아요? 그렇지. 왜 하느냐? 북측이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어. 우리는 이 핵을 왜 가졌느냐?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니까 우리도 가지게 됐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핵을 가져야만 휘측이 실질적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회장에 회담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이 핵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핵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기들이 핵을 가진 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뜻은 이제 핵을 가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불안정한 이 휴전협정 체제를 넘어서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제법적으로 공해상에다가 퉁퉁 떨어뜨릴 거야. 아니, 그러면 자, 그거를 지금 미국은 해줄 의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비건이 오늘 와서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시간 벌기야? 쉽게 얘기하면 남북 관계 우리 정부한테 달래봐라. 북측 업무 좀 해봐라. 그러니까 좀 달래면서 뭐 좀 그렇죠. 사고 치지 오늘 나온 않도록. 메시지는 뭐예요? 남북 협력 적극 지지한다 그랬죠? 예전에 어땠었어? 안 된다고.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 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가. 이게 비핵화 문제 안 될 때는 안 된다. 남북 관계 못 풀어. 이게 한미 워킹그룹의 일상적인 이야기였는데 지금 난데없이 남북 관계 지지한다. 이 이야기는 북측이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단돌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무슨 뜻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북미 정상회담 하고 싶으면 북측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종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6월 10일 싱가포르 합의,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종전 평화협정을 약속해 줬어. 그리고 그 종전 평화협이 약속해 줬기 때문에 북은 한반도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고 영변 핵 프로세스 들어가겠다 그랬던 거라고. 그걸 안 지키는 2019년 228 하노이 노딜 되니까 북측은 자기한테 또 다시 원칙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북측이 듣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종전 평화에 대한 확고한 뭔가 내놓으라는 이야기죠. 그거 안을 가지고 협상을 제안하지 않는 한 북측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2년간 쏘갔다 그랬거든. 아니, 그러면 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남북 관계, 남북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하라. 비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하기로 했던 것들 속도를 좀 내. 뭐 철도든 뭐 개성공단이든 예를 들면 금강산이든 뭐 이산가족 그 고향 방문이든 뭐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북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으세요?
부정적 입장을 취할 거예요. 왜냐? 미국에 비건이 다녀와가지고 지지하니까는 이제 하는 모양새를 취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북측이 올 1월 3일 성명부터 김계관 외무상 성명, 김여정 담화, 통점장 담화 쭉 보고 있으면 한마디로 어떤 수십 편의 성명 담화가 나왔는데 남측 당국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신물을 난다. 모든 것을 미국 이야기만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지 않겠다. 제발 요만큼이라도 좋으니까 독자적인 안을 갖고 와라. 이제 예를 들면 박지원이나 이인영이나 이렇게 그렇죠. 외교 안보라인을 바꿔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것을 시그널을 준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질문을 돌아가가지고 진짜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면 입장을 바꿔줘야 돼. 어떤 입장이냐? 우리 북측이 딱 봤을 때 한미 관계가 이전하고 달라졌네. 일정 정도 확실하게 소위 말하는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독자적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네라는 메시지로 가야만 북측이 그제서야 만나지. 비건이 와가지고 아니면 김도원 본부장이 뭐 미국 가가지고 만나고 이 많은 과정들 자체를 여전히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남북미 관계를 읽어내는 상식과는 진짜 다른데 북측은 한마디로 제발 다른 것도 종전 평화도 다 모르겠고 남측에 대해서는 뭔 결정을 하더라도 독자적 자유성을 가지고 나와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측이 원하는 건 한마디로 4.27과 9.19 합의 실천하라는 이야기였고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우리의 자세가 미국하고 협상하지 말고 협의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직접 만나가지고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일정 정도 한미 동맹 관계에 너무 파묻혀 있었다라든가 근데 이런 걸 일정 정도 좀 인정해주면서 독자적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걸 만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것 같잖아. 이인영이나 저기 박지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 않겠어요? 북측 입장에서 확 다가올 것 같지는 않아. 이인영 원내대표라든가 다 있죠. 나중에 인사 문제를 이야기 좀 할 것 같지만은 우리 국내에서 관료분들 중에 그나마 최고의 대북 전문가가 우리 서훈 원장님이 안보실장 갔잖아요. 근데 북측의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장본인 아니야 대북 이거지? 정책 실패의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 축에 있었던 분이잖아 라고 생각할 지금 조금 있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카드라고 좀 봐요. 여하간 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통일부 장관 가셔가지고 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키워야 돼. 무슨 뜻이냐? 이건 통일부 장관이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대통령께서 통일부에 힘을 좀 실어줘야 돼. 무슨 뜻이냐? 한미 워킹그룹은 최초에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냐면은 한미 워킹그룹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하고 미 국무부가 협의하는 기구였거든. 근데 이 북한 핵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가 남북한 일반 전체에 대해서 평화의 문제 전체를 가지고 한미 워킹그룹에서 재단을 했던 거예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 조율은 옛날부터 했었어. 근데 한미 워킹그룹을 막 만들어가지고 비핵화 문제만 협의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철도도로 안 돼, 개성 안 돼, 인적 교류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부분이요. 제2의 조선총독부라는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4.27 합의라는 것은 남북 간 합의인데. 예, 유엔 제재를 다 감안하고 그렇죠. 감안해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합의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왜 그것이 사건과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해서 왜 한미 워킹 그룹이 핵 문제를 넘어서 4.27과 9.19에서 남북 정상 간이 합의했던 그 모든 상황까지 다루게 되었는지는 한미 워킹 그룹에 참여했던 우리 외교부 국장 이동 본부장 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거 제가 전망하기에는 관성의 힘 같아요. 관성의 힘. 깊이 있게 고민 안 해본 거야. 그냥 비핵 문제 떠나서 미국의 입장에서 뭐 그 철도도로 되겠나? 뭐 이거 되겠나? 그리고 한미 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그거 한미 전작군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그냥 끌려간 듯한 이게 패착 중에 패착. 이건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가 된 거죠. 2년이 그렇게 이제 흘러간 거죠, 그냥. 그게 언제냐? 2018년 10월, 11월부터 한미 워킹그룹이 가동이 돼요. 즉 4.27 판문점 선언했죠. 6.15 싱가포르 합의했죠. 9.19 평양 선언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를 딱 해오고 나니까 북측이 엄청난 카드를 내놨잖아. 영변, 동창리 폐기할 수 있다. 종전 평화협정 할 수 있다면 폐기하겠다 나오니까는 네오콘들은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9.19 평양선언 딱 나오자마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날아가가지고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9.25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북측이 확고하게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두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야.
이것을 지켜봤던 볼턴이라든가 네오콘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놔둬가지고는 진짜 남북 간에 훅 나가겠다. 그때부터 네오콘들은 전면적으로 트럼프를 막아내고 안 된다, 못 간다. 그래서 그 9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9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11월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오콘들이 반대하죠. 이 11월 2차 북미 정상회담 발표가 12월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로 넘어갔다가 2월 말까지 가잖아요. 이 4, 5개월이 지났죠. 요 사이에 네오콘들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돌아가지고 4.27, 9.19 그거 너희들 합의했는데 한번 보자 해가지고 다 잘랐던 거예요. 그게 그냥 네오콘의 작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겨내지 못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트럼프와 네오콘은 다르다. 즉 미국은 하나가 아니다. 미국에도 여러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는데 가장 압도적 정치 세력이 소위 말하는 냉전주의자들, 지금의 네오콘, 군산복합체, 군수산업가들 이들이고 트럼프는 아주 마이너죠. 어쩌다 대통령이 됐잖아. 이 네오콘들의 힘을 못 넘어가는 게 트럼프의 현실인데 9.25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던 그 과정도 네오콘한테 밀린 거고 마찬가지. 네. 자, 그건 대충 알겠고 네. 볼튼이 없어졌어. 네. 그러면 약간 이제 대선 전략이든 어쨌든 간에 네. 트럼프가 몸을 걸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화협정, 대선 전략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전협정하고 뜻이냐? 평화협정. 진짜 난 이 시기를 진짜 잘 보아야 된다는 게 남북미 관계잖아요. 예. 지금 박시영 대표님께서 진짜 말씀 잘했는데 우리가 지혜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이거예요. 북측은 종전 평화를 원하잖아. 종전 평화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종전 평화 필요하잖아.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엄청 실어줘야 되죠. 네. 정교하게 힘을 실어줘야 된단 말이야.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되기 위해서 아니, 제가 미국을 가서 선거를 도와줘야 하나 지금 고민 그렇지. 중이에요. 그런 선거 전략이 필요해. 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되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재선이 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오콘들은 반드시 트럼프 낙선시키기 위해서 전면을 펼쳐요. 그들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싶겠지. 북측은 종전 평화를 원해. 북측의 카드가 두 개가 있죠. 대선 전에 완벽하게 이벤트로라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 국민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을 초대하겠소. 당신은 세계 이목을 받게 될 것이죠. 여기에서 종전선언을 해주면 세계적인 이벤트가 된다. 당신은 내년에 바로 노벨상 탈 수 있어. 9월 이전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종전선언을 미국의 대통령이 적국에 들어가서 전쟁 상태에 있는 평양 군사 적국에 가서 한 번에 종전선언을 한다라는 순간 한 번에 역사는 바뀔 거예요. 본인은 대선 엄청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네오콘들은 전면 전쟁을 하겠지만 그걸 만들어낸 대통령으로서 저는 재선에 굉장한 호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계산을 트럼프가 한다라면 우리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깔죠. 그러면 그 계산을 하게끔 우리가 역할을 뭘 해줘야 트럼프가 그걸 읽어낼 수 있냐 이거지.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종전 평화협정을 미국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BTS를 설득하는 거야. 그런 거지. BTS. 무슨 그런 거지. BTS 팬. 우리 국회가 자 4.27과 9.19의 합의이기도 하고 북미 간의 합의이기도 하다. 북측과의 종전 평화협정은 3대 합의의 다 공통된 분모다. 자 전쟁 끝내고 평화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우리 국회가 의결을 하고 미국 의회에다가 휘척도 종전 평화 체결하라. 미국 하원에서 한반도 종전 움직임이 있어요. 다들 연대 서명하고 있어. 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거죠. 어떤 거냐? 아니 한국민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왜 굳이 그거 선언일 뿐인데 왜 못하는데 종전선언 하자. 진짜. 그리고 표준협정 이거 70년 됐는데 평화협정 하자. 우리 쿠바하고도 베트남하고도 다 관계 정상화 했잖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트럼프를 설득시킬 수 있는 트럼프가 우리 김진환 이사장님이 이야기한 이 부분을 진짜 만났으면 싶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참신한 캠페인. 네. 아까 제가 이제 BTS 이야기도 했지만 참신한 캠페인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김진환 이사장님이 좀 정리해서 종전은 선이다. 평화는 선이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원하지 않느냐. 블랙핑크도 나왔어. 블랙핑크. 요즘 뜬대 저분들이. 요즘에. 블랙핑크? 저 요즘 좋아해요. 뜬대. 근데 제가 좀 좋아요. 무식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런 미국의 뭐 호소를 하든 미국 움직이든 압력 넣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마음가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뭐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박신 TV를 보시는 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다. 그렇죠. 예. 전쟁 중에 있다. 예. 국제법적으로 한반도는 전쟁 중이에요. 내 개인과 내 가족과 이 공동체는 전쟁 중에 있다. 즉 전쟁 중에 분단체제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가 발생했던 원인이 분단체제였다. 그래서 적폐 중에 근본 적폐가 분단 적폐라고 그래요. 예. 아까 검찰 적폐, 관료 적폐, 언론 적폐 그 밑바탕이 뭐냐? 분단에 기생했던 세력들이에요. 분단에 그렇죠. 기생했던 세력. 예. 이게 더 앞에 사회적 가면 친일. 그래서 친일. 그러니까 맞죠. 예, 제가 그러니까 남북합의가 한미 워킹 그룹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미 워킹 그룹에 참여하는 우리 측 인사건, 청와대건, 외교부건, 통일부건 그냥 그리고 하면 외교부. 합의한대로 한다 그냥 미국 무시하고 하면 미국이 우리를 폭격하나요? 경제 제재를 하나요? 그러진 않죠. 그럴 때 우리가 받게 될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그런 거죠. 진짜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하셨어요. 뭐냐? 우리에게는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예. 군사적 공포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왜 쉽게 분단 구조, 분단 체제라 그러잖아요. 분단 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어떤 거냐? 저 분단 유수 회사들, 소위 말하는 조중동도 왜 저럴 것 같아요? 생태적으로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분단 체제 하부 구조예요. 그러니까 관료들, 수십 명 관료들, 그들은 그것을 체화돼 있죠. 예. 미국 저는 유학파들이지 다. 90% 이상 대부분 분단체제 무슨 뜻이냐? 고착화가 베이스입니다. 보세요. 예. 아예 뭔가 상황을 딱 던지면 친미적 사고로 딱 프레임을 가둬버려요. 그렇게 딱 갇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좀 민감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87년 체제가 나왔던 이 5년 단임제, 이 문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가장 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세력이 있어. 첫 번째, 언론 권력. 두 번째, 관료 권력. 관료. 세 번째, 재벌 권력. 하나 누굴까요? 미국. 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힘 있으면 안 돼. 책임 정치하면 안 돼. 대한민국 대통령이 책임 정치하겠다고 막 8년간 흔들어버리면 관료, 언론, 재벌 그러네. 다 줄 서. 그러니까 미국 제대로 본받아서 4년 그렇지. 중임제 합시다. 미국이 이거 싫어해. 사실은 개헌해야 돼. 예. 반드시 해야 돼. 제도적 성과로. 왜냐? 이 직선제 개헌 바꾸고 4년 중임하자 하는 가장 벌떼처럼 만든다는 사람들이 관료, 언론, 재벌들이야. 그렇죠. 그런 5년 점이 단임 있죠. 예. 대통령 한 1년 반만 맞춰주면 돼. 네.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씹어도 돼. 항구적인 권력이 누구예요? 미국이잖아. 그 결탁의 구조가 있잖아. 분단 체제에 기생하고 있는. 저는 그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분단 문제를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책임 정치 관점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 만약에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아 그거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 그게 거냐? 이제 공포인데요. 예. 경제적 공포. 예. 사실은 흔들 수 있죠. 흔들 수 있어요. 흔들려면 한미 관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 그렇게 못한다고 봐요. 두 번째, 군사적 갈등이 엄청 생깁니다. 어떤 거냐? 이게 참 우리 비참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군사적으로 어떤 공포가 있는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전시작전 지휘권과 같은 소파, 이 한미 군사 분야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제가 비참한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에 2020년 7월 8일 현재 주한미군이 몇 명이 있는지 우리 국방부 장관이 알까요? 아, 이번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대통령 알까요? 아니, 그러니까 감염병 뭐 나왔을 몰라. 때 우리 정보를 못 봤잖아. 몰라. 몰라. 주한미군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떠한 무기 체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 주한미군들이 중국 남차이나로 갔는지 중동에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한 3만 될 거야. 이 정도야. 그렇죠. 제일 걱정이 이런 거냐? 어떤 거냐? 한미 군사 상호 방위 조약 전시작전 지휘권 말고 상호 일상 평시 작전 지휘권에 근거해 가지고 미국은 우리에게 군사 훈련을 요구하면 군사 훈련 해야 돼요.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만약에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나 가지고 남북이 한 4차 정상회담 하자고 합의해서 한 달에 하자고 해서 이거 미국이 깨는 방법 쉬워요. 한 2주 전에 우리 군에다가 통보해서 한미 훈련하자. 해야 돼. 무지막지하게 붙으면 그래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실질적인 군사적 자주권이 없어요. 예. 없어요. 이거 분단체제 속에서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북측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위험, 군사적 위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국의 군사복합체나 태평양 사령부라든가 네오콘들이 작전을 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가야 돼요. 정교하게 가야 돼요. 맞아. 그 정교함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정부는 주도할 수 없어요. 민의해야 돼요. 민의. 국민들이, 촛불 국민들이 종전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 국회가 강하게 이야기할 때 정부가 그걸 이야기하면은 바로 직격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발언력을 높여줄 그렇지. 수 있도록 민이 앞장서야 한다는 문재인 얘기네. 대통령과 우리 외교부 장관, 우리 통일부 장관 이들이 미국에게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이 종전평화는 선이다. 종전평화는 윤리도덕이다. 종전평화는 한미 동맹의 궁극적 목적 아니냐. 그런 면에서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국회가 180석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야. 국회가 종전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결의를 하고 예. 미국 의회를 만나가지고 미 하원 의장을 만나고 미 상원을 만나가지고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평화는 궁극적 가치고 한미 동맹 궁극적 가치 아니냐. 전쟁 끝내자. 이렇게 막 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도 움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자꾸 종전평화 이야기를 해. 트럼프 대통령이 저 대한민국이 원하는데 왜 안 하는데? 라고 대의원들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종전평화를 밀고 갈 수 있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즉 네오콘들은 죽어도 깨나도 종전평화 반대예요. 볼턴 핵으로 보셨죠? 사사건건 뭐 트집을 잡아서라도 다 깨려고 하잖아. 그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야. 확신범들이기 때문에 아주 재선 전략에 몰입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김정은을 3번 만났잖아요. 가장 잘한단 말이야. 종전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것. 우리 국민들이 움직여주면 국회도 움직일 것이고 정부도 움직일 것이고 그 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주옥과 같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조금씩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그럼 결국은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외교 안보 라인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힘을 발판으로 그렇죠. 적극적으로 국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한테 할 얘기도 좀 하면서 그렇죠. 주동적으로 열어가는. 그래서 북이 바로 화답을 안 하겠지만 그렇죠.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는 거. 이게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평양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 여론을 잘 전달해서 트럼프가 결단하게끔 만들어내자.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 두 번째는 보세요. 굳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 안 해도 돼. 우리 사회 속에서 미국 대사관을 계속 찾아가고 종전평화 계속 이야기하면 트럼프는 보고 있다가 저렇게 하는데 굳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 써도 내가 볼 때는 한인 유권자 중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한인 유권자 중에 사실은 상당수가 예. 원래는 거기가 이제 그 미국의 기독교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 원래 공화당세가 세 한인 유권자 중에.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남북 관계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민자 정책 때문에 삐져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많이 돌아서 있거든 예. 사실. 그리고 이거 흑인 폭동도 받고. 그래서 트럼프를 안 찍어주겠다는 여론이 꽤 있어요. 한인들 중에서. 근데 그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한반도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되는 게 맞거든.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한인 설득 운동을 하는 거야. 제가 그냥 보기에는 1000명 모아. 지금 우리 박 대표님 진짜 중요한 얘기 했는데요. 미국의 우리 2세, 3세, 4세대 이 교포들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 조직화가 참 많이 돼 있어요. 잘 돼 있죠. 김동석 소장도 있고. 뉴욕이 워싱턴에 김동석 소장 한 30년 했죠? 예, 예. 그 결실이 있죠? K-팩이라고 최강철 대표가 하고 있는 K-팩도 있죠? 사실은 한인 사회의 정치적 신장력 풀뿌리 운동을 했던 데 진짜 많아요. 이들이 나서가지고 미 하원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한반도 종전을 설득하고 참여해달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들이 종전 평화운동에 현지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움직이면 신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김동석 소장, 최강철 대표부를 비롯한 미국에 있는 굉장히 민주평통의 회장들 진짜 많잖아. 그 많은 엄청난 우리 교포들의 역량을 가지고 한반도의 종전평화운동에 나서게 하는 것도 우리 국내 움직임만큼이나 중요하겠죠. 직접적인 도네이션도 하고 직접적인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김진양 이사장을 필두로 해서 국회의사당에서 1인시 릴레이를 뭐 하자. 종전평화. 지금 이미 180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8.15 민족 자주대회라는 것을 결성해가지고 국내 180개 시민사회 단체면 다 막내돼 있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 종전평화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 국회, 미 대사관 앞 주요 요지에서 대표단들이 계속 1인 릴레이 연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결성한 지가 한 3주 됐는데
계속 즉 종전 평화는 현재의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속에서 나온다. 우리가 먼저 앞에 서겠다. 따라오라. 같이 가자. 이 운동이 좀 확산이 돼가지고 자, 같이 했으면 일단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약속하셔야 할 게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오늘 2부 편, 이 왜 그래요? 김진장 이사장이 나와 있는 이 평화, 새로운 길을 여나 이 에피소드가 적어도 10만 명 이상 볼 수 있도록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일단 해주십시오. 그래서 종전 평화 운동. 종전 평화 운동의 불길이 번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려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동참하는 것이 야 동참해 한다고 그냥 동참하지 않거든. 왜 그러냐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이 시간이 굉장히 위기의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난 개성에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된 것은 지난 2019년 12월 말 북측이 3박 4일 노동당 전원의 결정 사항으로서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강제하기 위해서 군사적 시위를 올리겠다고 판단했던 그 정면 돌파전의 연장선에서 초동적 조치였고 이제 남북관계 이렇게 정리해놓고 미국과의 담판, 최후 담판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놔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가 올 것이고 네. 그 위기는 어디에서 있는가?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적극적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종전 평화운동에 나선다라면은 이 거대한 군사적 긴장의 물줄기를 평화 종전의 물줄기로 바꿀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종전 평화로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우리 국민들이 종전 평화운동에 함께 나선다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그리고 트럼프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방송을 BTS도 보게 만들고 그렇죠. 블랙핑크도 보게 만들고 BTS 보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여러 사람들이 연예인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지금 김진장 이사장의 목소리를 우선할 수 있는 게 백악관 청원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100만 명. 뭐라도 예. 그러니까 종전 평화 관련 뭐라도 하자. 다양하게. 예. 이건 내 생명, 우리 생명, 8천만 공동의 생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간절한 아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정리를 하자면 우리 그 민주 진보 진영에 닥친 3대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검찰 이 윤석열 이 폭주를 막아내는 거 지금 추 장관이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지켜봅시다. 그리고 참여합시다. 이 문제 네, 하나 있고요. 맞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또 한 가지는 부동산 문제. 잡아야죠. 이거 완전히 잡아야 합니다. 네. 이거 정권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 한반도 평화, 네.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대 과제, 검찰, 부동산, 평화 3대 과제에 집중하자 이 얘기를 좀 결의했으면 좋겠고. 근데 저 평화라는 게요. 네. 앞에 말씀하신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검찰 개혁이나 부동산에 다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박신호 TV도 관심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단절. 근데 결국은 평화 때문에 평화 이루어지게 분단 체제가 지속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위협과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것만 조금은 그러니까 종전 평화 협정만 체결되면 우리나라 문제 많은 것이 해소됩니다. 거의 50% 해결될 아이,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은 것이 해소됩니다. 한미국 연합 군사훈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8월달 예정돼 있는 거. 사실은 저는 진짜 걱정입니다. 엄청나게 걱정이 이제 올 것이 온다. 아니 이게 만약에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하면 그게 그 미국 쪽에 통보가 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단호한 결심을 하시면 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네. 이거 하실 거예요.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걸 못 막아내면 이유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입니다. 북측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 북측에도 엄청난 세력들이 정책적인 하잖아요.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북측을 상정하고 있는 침투훈련, 칠명훈련이거든. 그걸 두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계기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 격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미국 본토를 상정하는 무기체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가장 기다리는 애들이 또 누구죠? 네오콘들이죠. 그러면은 트럼프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지겠죠. 모든 게 실패잖아. 그 파국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측은 그렇게 위기를 올리면서 극적 타결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극적 타결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연합 훈련을 안 할 수 있도록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예전처럼 우리 시민사회가 한미연합 훈련, 군사훈련 반대한다라는 여론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8월 한미연합 훈련을 막아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여쭤본 거에 따르면 정부 대통령과 정부는 정교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정교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네. 예. 만약에 지금 그 아까 있던 한반도 변수가 없으면 트럼프 재선하기 어렵겠죠?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네.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음. 뭐 코로나 전국 대처라든가 플로이드 사건 보고 있으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치적으로 내세우는 한 가지가 70년 전쟁 중에 있는 상대방의 적국의 수장 김정은을 3번 만났다는 거야. 그것도 엄청난 성과긴 성과야. 근데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 볼턴 핵으로도 나오지만 하노이 노딜하고 나올 때 자신이 김정은에게 좀 심하게 했다라는 것을 자기 고백하고 있어. 미안하다. 그래서 자꾸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건 비즈니스 모습,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이 촉각이거든요. 그 여지를 우리가 좀 캐치를 해야 되겠죠. 아이, 좀 연락 오면 내가 좀 도와줄 생각이 아, 있는데 좀 가보라니까 좀. 아니, 연락이 아직 안 왔어. 그 선거에 제왕이 가서 좀 해줘야 돼. 근데 실제로 바이든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고. 하고? 이건 강대강으로 가죠. 네. 뭐냐? 사실은 그래도 우리 박시영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꼭 이해하실 일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바이든이 되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되면 좋겠어요? 누가 잘해야 되냐? 우리가 잘해야 돼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가 독자적 자율성을 가지고 주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잘하겠다는 의지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가 되면 그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따라가겠다는 건 진짜 안 된다는 것. 일단은 우리가 확고한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주체적 의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되면 조건적 관점이 있겠죠. 저는 두 사람 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인데 방법이 좀 달라요. 바이든은 아마도 소위 말하는 네오콘, 군산복합지 이 입장에 확고히 서려고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내적으로 네오콘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옛날부터 원래 네오콘들 싫어했었어.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 불러들이자는 이야기는 지금도 하잖아요. 왜? 그건 네오콘들의 이해관계거든. 즉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는 것이지 미국 전체의 국익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주 독특한 생각이잖아요. 이번에 외교안보 이제 인사 있었잖아요. 네. 국정원장 박지원 예상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나는 네. 이게 신의 한 수였을까? 저는 오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굉장히 잘할 것이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연세에 그런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는 인사에 원칙이 없었구나. 다 열어놓고 했구나. 그래서 아니 진짜 신의 한 수였어. 이거는 팀플레이 제가 하는데. 보기에 굉장히 북측에서도 깜짝 김인영 놀랐을 원내대표나 서훈 원장은 예상했어요. 그쵸, 예상했죠. 왜? 북측에서 딱 봤을 때 지난 2년간의 남북관계를 이끌었던 핵심에 서훈 국정원장이 계셨기 때문에 안보실장은 예상했고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일정적으로 예상을 했어. 근데 박지원이라는 분은 말입니다. 현 북측의 대남 파트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엄청난 사람이야. 왜? 그 아버지 6.15를 때-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때 6.15 공동선언을 만든 사람이야. 20년의 간극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왔어. 북측은 굉장히 재밌을 거고 물론 공식 멘트로서는 뭐 돌려막기라고 다른 이야기 하겠지만 내심 이 인사는 북측에게 던지는 메시지로서 굉장히 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인영 장관이 잘할 거라 봤어요. 왜 잘할 거라 보냐면 정치인은 넥스트가 있어야 돼. 예. 근데 이인영 장관도 대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번 기회에 성과를 내야 돼. 성과를 내야 하고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렇죠. 이슈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본인으로서.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진짜 큰 기대가 있어요. 4년간 고성에서 임진각까지 13박 14일씩 매년 그런 거 아시죠? 네, 알아요. 저도 늘 그 가서 보고 있으면은 철학,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자기 온 인생을 걸어서 이건 내 운명을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시더라고. 야, 참 깊다. 깊이가 있다. 그래서 정치력이 있잖아요. 넥스트가 있잖아. 이것이 정광석처럼 움직이는데 한 가지 조건만 더 있으면 돼.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힘 실어주면 제가 볼 진짜 힘을 때는 실어줘요. 반려들 그 반통일부잖아요. 통일부가 아니라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꿔줘야 돼. 힘 안 실어주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줘요. 사실 국정원도 서훈 국정원장이 잘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최근에 어려웠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국정원 개혁도 잘 안 된 것도 그게 있고. 뭐냐면은 5년 단임제 한계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딱 국정원 출신 국정원장이 한 개죠. 예, 딱 바꿔줄 타임에 정확히 바꿔줬어요. 예. 이번에 사실. 그리고 임종석, 정의용 네. 이 외교안보 특보도 신의 한 수였고 저는 잘한 것 아주 같아요. 잘했. 예.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김지장이 요즘에 안 보인다, 장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2명 있었어, 2명. 저는 일찍부터 음.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의를 장하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좀 하시죠. 예? 사람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모르는 오늘에 거니까. 충실하는 걸로. 예. 그러면 당분간은 종전평화협정 진짜 해야 됩니다. 이 운동 캠페인에 예. 우리 김지장 이사님이 총대를 메고 예. 한번 좀 나서주시면 예, 많은 예. 분들이 기대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를 좀 보태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향후에 무엇을 좀 대비하고 준비하는지 약간 얘기를 쭉 하셨는데 혹시 뭐 얘기 못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또 덧붙여 저는 주시죠. 예. 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현재의 위기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자.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시영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위기의 본질을 알고 대책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보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북측이 6월 4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나온 이후에 12일 만에 6월 16일 날 바로 남북 공동조약서를 파기하더라. 이게 뭐야? 4.27과 9.19의 시대가 끝났네? 맞아요. 왜 그랬을 것인가? 그건 우리의 북측에 대해서 그 유감 표명하기 다 좋아요. 진짜 문제 해결형, 평화 지향형 관점에서 왜 그랬지? 우리의 이 정책 실패는 어디에서 왔을까? 북에 대응하는, 미국에 대응하는 거 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 반드시 하나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와 관련해가지고 본질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찰의 계기, 북측이 요건 딱 하나예요. 4.27과 9.19를 실천하라는 거잖아. 그걸 약속을 하고 남북 정상간 합의까지 했는데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파국이 왔어요. 즉 4.27, 9.19의 실천은 뭐였냐? 한마디 딱 요약하면 종전평화협정 약속했는데 안 지켜줬어. 미국도 안 들어줬어. 그래서 2년간 기다렸는데 발가락 튀고 났단 말입니다. 4.27, 9.19를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북측에 메시지를 보낸과 더불어 우리가 4.27, 9.19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진짜 바꿔야 돼요. 비핵화라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4.27도 9.19도 6.12도 비핵화 회담이 아니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담이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한미 공조 워킹그룹에 갇혀가지고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남북 공조, 남북 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 언제나 한미 공조, 한미 동맹, 한미 워킹그룹에 갇혀가지고 미국의 대북 제재의 틀에서 북측을 자꾸 대하려다 보니까 남북에 파탄 난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핵 문제는 그렇게 하고 평화의 문제, 남북관계 문제는 남북이 만나가지고 미국 오케이. 문제도 풀고 이럴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오늘 그 비건이 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낌이 딱 뭐가 왔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금 있었잖아요. 네. 이게 완벽하게 지금 타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남북관계 진전,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향적 입장을 하는 거 보니까 그것과 분담금 올리는 걸 어느 정도 이 빅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느낌도 딱 오더라고요. 미국 측의 입장을 조금 들어주면서 남북관계 문제는 좀 미국이 배려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거는 네. 미국이 우리한테 던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 중에 하나는 맞아요. 음. 우리는 어떻게 입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방위 분담금 이렇게 올리는 거 진짜 절박한 문제일까요? 아니죠. 아니야. 응. 아니야. 이미지 전략이지. 진짜. 이미지 전략. 그것도 자기 재선에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난 받아냈다. 예. 아니야. 그리고 그만큼 지금도 미군 방위 분담금 남아돌아. 우리 시청을 아셔야 되죠.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이 분담금을 내. 유일하게 우리가 내죠. 우리는 독일보다 10배를 더 내. 말이 안 되잖아. 그 문제와 비건이 던지기 위한 하나의 그냥 갈고리 던졌다. 뭐 미끼를 던졌다. 이걸 무는 순간 작살나. 큰일 나지. 그건 안 된다. 그건 그거고 이건 그렇지. 이거고. 그게 우리 신류 외교, 우리 국익 외교. 아니, 그러니까 비건은 그걸 노림수로 던졌겠지. 가지고 던졌을 것 같아. 그건 던졌겠지.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하잖아. 볼턴 해고록 봐도 그렇고 그래서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계산주의자.
반드시 뭘 종전선언 줄게 뭐 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까지 종전선언이 무슨 선물인 것처럼 이번에 그렇게 던졌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받지. 결코 받아서도 안 되고. 쭉 말씀하신 프로세스 중에 지금 우리가 쭉 실은 시민사회가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예. 관광 뭐 둘 중에 어느 거든 둘 다든 예. 그거를 상황 변화 없이 상황 예.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독자적으로 확 결단할 수도 있나요? 자, 이 문제는 쉬운 답변이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개성간 재가동을 지금 당장 못 하잖아요. 할 수도 없어.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개성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께서 신임 통일부 장관이 이인영 장관이 되고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는 거예요. 정치로 딱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합니다. 2012년 2월 10일 날 우리가 일방적으로 닫은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는 재개를 선언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했다고 내일 당장 들어가서 공장 못 가동하잖아. 네.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북측과 개성공단 재개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 재가동할 것인지, 기반 시설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들 어떻게 돌릴 것인지를 실무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제안합니다. 이 협상이 6개월, 1년 걸려요. 그러니까요. 자, 정책 선언하고 실무협의하고 실무협의 주 안건은 제재가 많다. 제재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머리를 맞대는 과정, 즉 남과 북이 회담택에 앉는 과정이면 저는 이미 99%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죠. 기업들도 그걸 원해요. 우리 지금 당장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정책 선언이라도 해달라. 남북관계 복원되는 것이고 실무 협상하면서 우리 한 번씩 더 가가지고 기계 닦고 쪼이고 기름치고 하고 있을게. 그 조건이면 공단 재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풀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안보리 제지위원회 찾아가가지고 제재 예외를 요청하고 저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그 군사분계선 쪽에 뭘 지어서 그러니까 그거? 제2의 맞죠? 개성공단처럼 이거를 풀려면 그 안에 있잖아요. 네. 북측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도 안 하고 그거 하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이 그것도- 많은 엄청난 아이디어들은 진짜 많잖아요. 일단 개성공단 재개만 되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여러 가지 의미나 실질의 그렇죠. 가능성을 왜 볼 때 개성공단 문제가 중요하냐면 예. 이게 독특한 이야기인데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북측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공단의 재개로 보지 않아요. 남북관계의 실질적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독자적 자율성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적 상징이 우리가 개성공단 재개에 참여하는 문제예요. 그런 것 같아. 그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풀리면 북측은 개성도 못하면서 뭘 한다고? 공단 한번 열어봐라. 이거야. 우리 시험대 이거. 그래서 정책 선언만 해놓고 자, 따로 그러니까 풀고 가시죠. 예를 김진양 이사장이 개성공단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원도 했고 지금 지원협의회 네, 뭐 지원 이사장인데 김진양 이사장이 개성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이사장님께서 개성과 무관한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철도 우리 아쉬운 거 많지 않습니까? 철도도로, 철도라든가 예, 개성공단 안 되면 철도도로 안 돼. 예, 다음에 뭐 또 무슨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있어요. 공동조사 뭐 등등 다. 다 했을 때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개성공단에 대한 아니, 그 정책 선언일 개성 거잖아요. 가더라도 박시영 TV 구독자 좀 늘려주고 가. 아니 한 달에 한 번씩은 개성에서 방송해. 아, 네, 개성에서 그래야죠. 오케이. 네. 그럼. 나 개성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도 개성광명 있죠. 그러니까 계속 관광도 했었잖아요. 너무 좋아. 아, 그럼요. 너무 좋아.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평화방송. 그래, 맞아. 박시영의 평화방송. 아니 뉴스공장은 TBS 거기 스튜디오 때 못 가. 우리는 그렇지. 그냥 간편하게 가면 되잖아. 거기에 시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국제회장도 있어요. 좋네. 예, 오늘 끝으로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돼 가는데요. 제가 아무튼 오늘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의 특임 검사 이걸 못 받겠다 딱 선언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댓글에 조국 장관님의 댓글 얘기가 많았는데 조국의 눈물이 조국의 웃음으로 조국 장관의 웃음으로 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또 누가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네. 요거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하시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KY님께서
미통당에서 박지원 절대 반대하는 거 보니 국정원장 임명 잘한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까 뭐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저는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미 임명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몰아주는 것이 전체적인 인사 쇄신을 통해서 현 정부가 평화지향적 전국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도와주고 판을 깔아주고 이제는 한마디 딱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심축에 두고 사고했던 분들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사고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북 간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는 그것들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에서는 사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제일 관심 많죠. 지금 마지막 순간에 거의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체감하는 어떤 부동산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의제 모두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더더욱 중요한 의제가 바로 한반도 평화 문제인데요. 트럼프와 이 문제가 우리 민족과의 민족의 운명이 또 트럼프하고도 많이 긴밀히 연결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오늘 김지장 이사장님께서 절절하게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 같고요. 김지장 이사장이 다시 개성공단에 가는 날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성공단에서 방송하는 날 네. 손꼽아 기다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장 많은 시민단체가 아까 참여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아이디어 주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 영향력 있는 김용민 TV 등등 이동영 뭐 등등등 많은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공동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기회만 좋다고 되면 언제든지 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고 네. 우리 시민들, 깨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아까 이제 BTS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한번 진짜 머리를 맞대 보면 또 이 중에 BTS 가족이 시청하실 수도 있고 아미들. 박시영 TV에 아미. 별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 일은 모르는 일이니까 아무튼 지혜를 모아봅시다. 오늘 김진양 이사장님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 고일석 기자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수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